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봉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명도 백문백답 목차 46번입니다. 46번인데 제가 46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회원님들이 저에게 많이 그 명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 빈집입니다. 그리고 일부 짐을 놔주고 이사 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에 가보니까 이사 간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갈 수도 있다. 요즘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저번에 보니까 짐이 좀 들고 나간 것을 봤다. 그러나 짐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장기 폐문된 집이다. 거의 안 돌아온다. 막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든지 공매로 낙찰 받았다든지 또는 건물 주인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명도 소송했을 때 이런 집에 해당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일부 짐을 남겨두고 가고 장기 폐문이 돼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집을 굳이 우리가 법원에서 노무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운송 차량이 오고 물류 창고로 보내면은 명도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 46번입니다. 자, 바로 답은 현장 보관입니다. 자, 현장 보관이란 명도 집행 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명도 집행 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그 집 안에 안방이면 안방, 작은 방이면 작은 방에 둔 채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는 안방에 있는 짐을 작은 방으로 다 옮겨놨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현장 보관이라 하는데 먼저 우리가 보관을 할 때는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류 창고로 보관할 때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창고비, 노무자비, 운송 차량 비용, 그리고 기타 또 부수적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폐기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또 창고비 한 달이 지나면 또 비용을 여러분들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고로 보내지 않고 현장 보관, 이 현장 보관 용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 보관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져야 현장 보관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여기서 숙식을 하고 글자 그대로 365일 먹고 자고 하는 이 집에는 현장 보관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집은 명도할 때 창고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고가 끝나면 스스로 다 이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한 대로 폐문 부재 그리고 일부 짐을 놔주고 간 사람 엿먹이라 하면서 짐을 조금 놔주고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도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몇 개, 물론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이 자기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짐은 그 사람들의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우리는 법적으로 없애야 되지 우리 임의대로 없앴다가는 그 사람한테 우리는 주거 침입죄, 재물손괴죄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당한 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46번을 지정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보시면은 자, 현장 보관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집에 우편물이 많이 있다든지 우편물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현관물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많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계량기가 정지되어 있다든지 또 관리시 직원 및 이웃 주민들이 거주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막 이런 진술 등이나 정황을 보면은 우리는 현장 보관을 가능하다 막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현장 보관은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니 최소한의 노무비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 소모가 아주 작습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최소 비용. 어떤 때는 거의 노무자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5단 서랍장, 썩은 소파,
다 부서진 침대가 있는데 그거 누가 그 노무자가 도릅니까? 우리 집행관님이 그 자리에서 목록 작성을 들어갑니다. 침대, 가로맷, 세로맷, 5단 서랍장, 소파, 3인용, 1인용, 상태, 분량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 놔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굳이 창고로 안 가고 또 예고 기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별지 부동산을 낙찰자 누구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런 인도 조서가 바로 작성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우리는 명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용이 절약되고 그리고 시간이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장 보관인데 무조건 현장 보관이 아니고 우리 집행관님이 현장 보관을 할 수 있는 충족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현장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이 많이 있다든지 계량기가 정지됐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책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장기 폐문 형방불명 채무자가 집행장소에 없어야 됩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장기 폐문이라든지 형방불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집행장소에 없어야 우리 현장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낮에 왔더만은 직장에 어디 가고 없으니까 그 집행장소에 없으면은 바로 현장 보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즉 이 장소에서 수식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행관님이 그 집에 들어가 봤을 때 겨울일 때는 방바닥이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흐른다든지 여름 때는 문을 열었더만 냄새가 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보인다고 됐을 때는 현장 보관합니다. 그리고 현장 보관할 때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지배해야 한다. 이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법률상 용어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채권자가 지배해야 된다는 이 용어는 우리 법원의 경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유치권 때도 유치권을 점유할 때 그 점유가 채권자의 지배해야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 현장 보관할 때는 이 집에 채권자 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보안장치 번호키를 내가 번호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이 집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 집은 채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인정되어야만이 현장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물건을 복도에 놔있다 하면 복도에 있다 보면 채권자 지배가 아니고 타인의 지배, 누구나 그 복도를 지나다닐 수가 있음으로써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절대 현장 보관이 안 됩니다. 물류창고로 가라 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재 창고를 갖다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 창고가 베니아 합판 이런 것들이 복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장 보관 됩니까? 안 되죠. 왜? 타인의 지배, 즉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지배한다는 이 용어는 유치권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 점유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점유를 해야 되죠. 이때 점유는 어떤 방식?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식은 어떤 방식? 채권자의 지배 아래 방식이 된다. 즉 타인이 이게 못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번호키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토지 위에 어떻게 공사 짓다가 남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사 짓다가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 신고했습니다. 공사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요 창문도 열리가 있고 공사 짓다가 그만 중단했으니까 문이 다 열리가 있고 그러되면 그게 점유가 되는 겁니까? 설사 점유를 했다 해도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타인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점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자 부동산의 채권자의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 위에 출입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누가 들어가 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죠. 훼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물건이 쓰레기라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관물 손상의 분실 우려가 없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보관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보안각서를 작성합니다. 훼손되고 파손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현장에 보관해 가지고 바로 경매로 시작해 빕니다. 빨리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 보관입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과연 현장 보관이 가능할까?
천자봉님이 계속 현장 보관 하는데 실무에서는 현장 보관이 가능할까? 막 이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경매명도 백문백답에는 이 법원 집행 조서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용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부동산 인도 집행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입니다. 조서인데 자 밑에 보세요. 채권자가 보안것을 작성하고 집행 현장에 보관하였다. 제 책을 본 분들은 이렇게 명도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다. 막 이런 집행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보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무에서 집행관들이 현장 보관하는 조서로 작성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현장 보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간 집인데 물건을 조금 놔주고 갔다든지 또는 낙찰자한테 엿먹이라고 물건을 2개, 3개 폐기할 물건을 놔주고 갔다든지 이런 물건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의 집에 있는 가전집에 있는 물건 또는 상가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경매할 때부터 또는 공매할 때부터 이 집이 문이 장기지가 있어가지고 오래된 방치된 물건 이런 물건들은 현장 보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작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이 있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저희 이 카페 천자병이 운영하는 카페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천자봉 채팅방의 비번이 1000입니다. 비번이 1000이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신다든지 또는 경험 있는 사람들과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